네, 벌써 뭐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에서 좀 다뤄볼 내용들 좀 뭐 정리, 간단히 하이라이트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 카카오 사용자 나락은 끝은 어딜까요? 카카오 게임즈 던져야 될까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인사부터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님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힘든 시장 보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응원차 저희가 이벤트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슈를 더하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의 끝없는 추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희가 뭐 제목이야 정신 좀 차릴까 이런 말씀. 사실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제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하는데 자, 정태근 팀장님부터 말씀을 좀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네. 그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마르고 있잖아요. 네. 좀 여기 한 분도 몸이 말라야 되는데 돈이 마르고 있어서 걱정이라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이거 뭐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든 안 가지고 계시든 아마 카카오의 어떤 주가 상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를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할인율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아이티 전반적으로 조정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너무 좀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매도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닥이 어디라고 확신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단순 비교로 저는 이 카카오가 하락에 나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카카오 자회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게임즈. 지금 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오늘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분위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휩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는 이것도 다른 금융주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핑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논리로 제가 카카오뱅크하고 우리금융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증권사 계신 분들, 제도권에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 PBR, 뭐 PER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PER을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31배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은 현재 2.8배밖에 아니면 3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배 정도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배당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금융지수는 올해 중간 배당까지 해가지고 최근 주가까지 감안을 해보게 되면은 연 배당 수익률이 9%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비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뱅크가 과연 연체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을까? 잠시나마 금융권에 그러니까 증권사 쪽이 아니라 은행권 쪽에 몸을 담았던 경험에 한번 미루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은 이게 특히나 요즘에는 은행에서 대부계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신 쪽에 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수신 쪽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계좌 60%가 깡통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는 개설을 했는데 은행 계좌로서 개설을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계좌가 6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유행처럼 뭐 카카오뱅크 카드 만들고 뭐 저도 카카오뱅크 카드가 있지만 안 쓰거든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유행에 쓸려서 가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실이 좀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수신 쪽이 아닌 여신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입니다. 이게 신용이든 담보든 간에 부동산과 연결된 대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적이 된 문제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연결적 관련돼서 부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 문제가 실적으로 부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연체 관리를 카카오뱅크가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이제는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카오뱅크가 여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타게 되면서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유행을 타게 되면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 상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나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냐 이런 부분을 긁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 주주분들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가 지금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에서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건들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물론 이것 때문이라 보기 힘들겠지만은 카카오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 전까지는 쉽사리 바닥이다. 물론 저도 말씀했습니다. 괌에도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들지만은 쉽사리 여기가 바닥이다, 저기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과매도 구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고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대 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좀 봐야 될 때 아닌지 과매도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시점이 아닌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빠지면 또 저가 매수에 대한 반등은 살짝 나오기 마련이긴 네. 한데 말이죠. 얼마나 이 점수를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니저님. 자, 일단 뭐 저는 예.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국내적인 내용들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라든가 스냅이라든가 SNS랑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너무나 많이 조정받았어요. 스냅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까지는 아니지만 60%에 가까운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 크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의 움직임에 따른 카카오가 조정을 받은 거지, 이 내부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신에 있어서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BIS 비율상이 36%입니다. 자, 일반은행 우리가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은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의 BIS 비율을 보면 거의 1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BIS 비율이 36%, 37%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뱅크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본이 많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카카오뱅크 쪽에서는 뱅크런이라든가 악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확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카카오의 전반적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에서의 카카오의 인지도라든가 네이버의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메타라든가 아니면 스냅이라든가 이런 해외 쪽 SNS의 주가 움직임이 터닝 포인트를 언제 잡아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순간이 바로 카카오랑 네이버의 정확한 추세 전환 신호, 상승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보다는 해외 쪽과 어느 정도의 그 똑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간의 동조화 현상을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디커플링 현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상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분께 여쭐 것이, 그럼 언제 이제 그렇다면은 네.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부분하고, 정태근 팀장님께는 이 질문을 또 드려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4개 사형제 중에서 네. 결코 지금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봐야 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상장 이제 철회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 내형제 중에서 아직 그래도 봐야 될 종목은 그래도 없는 건지, 눈여겨볼 종목이. 예.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 그룹주를 봐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팀장님이라면. 들어요. 네.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답변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포기를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포기를 하고 싶고, 저도 박수범 매장님하고 동의를 하고 싶은 게, 저도 해외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하고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저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정말 이 해외 쪽 문제도 있지만 해외 쪽 문제를 받고 또 국내 쪽으로 보다 보니까, 카카오가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차이점이
정말 내수 기업이잖아요. 해외 쪽에 있는 사업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고 지금 국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쨌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금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회사들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사 그리고 온라인 대 온라인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어떤 걸 사고 싶냐 그러면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네. 사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도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예. 네, 그렇다면 박수범 매니저님께는 도대체 이 메타, 뭐 구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투심이 언제쯤 돌아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제가 뭐라 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일단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축소되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기업들의 어떤 이제 광고를 집행하기에는 뭐 지금 현재 유보율이라든가 현금 자산이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시점을 제가 뭐 언제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라든가 스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 신호를 보여주게 된다면 뭐 국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뭐 그에 따른 우리가 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점이 나와줄 때쯤 돼서 하나 또 체리피킹으로 좀 대응,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금 현재 뭐 말도 많고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다들 뭐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실제는 꾸준하게 좀 더 좋아지고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토스뱅크도 마찬가지고 KB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은행들마다 이런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앱을 많이 또 개발해서 뭐 신한지주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우리금융지주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카카오뱅크만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어 있고 많은 어떤 경쟁 회사들이 많이 좀 생겼다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페널티를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가 다시 한번 더 주가 반등 신호가 나와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회사들도 상승 추세 전환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카카오그룹주 관련된 두 분의 의견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특징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떤 이슈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권재환 아나운서가 각 종목별로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